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실 매출 압박보다 더 무거운 게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일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이 좋았던 파트너가 뒤통수를 치거나 가족처럼 아끼던 직원이 아무런 전조도 없이 저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이렇게 카톡 하나 남기고 사라질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상황을 겪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연구를 매우 깊게 해봤어요. 왜 연구를 깊게 했냐? 저희 회사는 이제 직원이 9명이 되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조리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저는 업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돈 정말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요. 사업이 망하면 이제는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진정성 있게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관리 위험에 대해서 공부해왔으니까 잘 집중해주세요. 제가 깨달은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회사가 작을 때는 계산적인 관계가 중요하고요. 회사가 커졌을 때 오히려 낭만적인 의리가 중요해요. 뭔가 반대일 것 같잖아요. 회사가 작을 때 의리가 중요할 것 같고 회사가 크면 계산적이게 될 것 같잖아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반대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아직 자리를 잡는 단계라고 해볼게요. 연매출로 치면 10억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직원이 서너 명 수준인 아주 초기 단계인 거죠. 사실 이런 단계에서는 의리 있고 안 떠날 만한 팀원이 아니라 무조건 실력자로 팀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같이 가지 않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초창기 회사에서 의리를 발휘할 사람들은 보통 실력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분야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굳이 초창기 단계의 회사에서 의리를 발휘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차라리 좀 재수없고 돈만 밝히고 언제든 더 좋은 조건 나오면 떠날 것 같은 불안함을 주더라도 당장 결과물을 뽑아내는 미친 실력자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좀 더 커져서 매출이 10억, 20억을 넘어가고 직원이 10명 이상 됐다? 이때부터는 의리와 사회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회사가 커지면 이제 대표님이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모든 현장을 통제할 수가 없죠. 이때부터는 한 명의 천재가 회사를 이끄는 구조가 아니라 누가 들어와도 일정한 결과물이 나오는 시스템이 회사를 굴리게 됩니다. 회사가 커진 단계에서는 싸가지 없는 천재 실력자들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 줄 아니까. 막 상사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으려 하고 조직의 질서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커졌을 때 필요한 직원은 대표의 철학을 이해하고 회사 시스템을 묵묵히 지켜줄 의리파들인 거죠. 실력이야 어차피 시스템이 커버를 쳐줄 테니까요. 근데 사실 지금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 잘난 실력자들은 우리 같은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무슨 수로 데려오냐? 대기업도 사람 없어서 난린데 이 작은 회사에 실력자가 왜 오겠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지점에서 고민이 엄청 많아요. 사실 우리가 찾는 그 미친 실력자들은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올려놓고 연락 기다리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이미 어딘가에서 자기 몫을 단단히 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혹은 이미 큰 기업에서 스카우트 당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찾기도 어렵고 꼬시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력자들은요, 사실 안정적인 월급보다 위험하지만 더 좋은 기회에 강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돈이야 어차피 본인 실력으로 잘 벌어봤을 테니까요. 인간은 이미 한 번 얻은 보상에는 자극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보다는 새로운 커리어에서 자극을 느끼려고 할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초창기 회사에서 실력자가 안 오는 이유는 회사가 작아서가 아니고요. 이 회사에서 실력을 발휘했을 때 쌓일 커리어가 충분히 자극적이고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런 욕망을 건드리면 실력자를 회사에 참여시킬 수도 있겠죠. 만약 대기업에서 부푼처럼 일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게 불만인 실력자라면 우리 회사에서 지저분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너라면 이거 어떻게 풀래? 마음대로 한번 팡 짜볼래? 이런 기회를 주면 혹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 회사의 난장판인 상황이 최고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 말고는 실력자를 팀에 참여시키는 더 좋은 방법을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건 사업 초창기에 현실적이지 않으니까요. 대표님들의 좋은 방법이 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조직이든 실력파와 의리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실력자이면서 의리파이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성향이 다른 이 팀원들을 각각 어떤 자리에 배치할지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경영자의 사람관리 능력이 잘
잘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요새 공부한 팀원 배치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조금 드라이한 용병 스타일들이 있어요. 의리라고는 없어 보이지만 일은 잘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영업이나 기술 개발, 마케팅처럼 결과가 숫자로 딱딱 나오는 최정방에 배치하면 좋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의리를 기대하지 말고 낸 성과만큼 아주 확실하게 돈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비즈니스 관계로만 가는 게 좋다는 거죠. 반대로 의리 있고 충성심은 강한데 실력이 느는 데에 오래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인사, 재무, 운영관리처럼 대표의 빈자리를 지키고 회사 살림을 챙겨야 하는 후방에 배치하는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사실 돈보다도 인정과 비전,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간다, 이런 정서적 유대감, 이런 게 효과가 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팀원 성향별로 배치만 제대로 해도 대표가 겪는 인사관리 고민의 절반 이상은 그냥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자, 결국 최종 결론은 이거입니다. 회사 내의 인간관계는 건조하게 생각하자. 좀 건조한 비즈니스 관계로 팀원들을 생각해야 오히려 더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되는 것 같아요. 가족 같은 회사가 아니고요. 가족 같지 않아도 괜찮은 회사를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의리를 기대하지 말고 서로 실력만 발휘하는 환경, 그리고 실력파와 의리파가 각자 불만 없이 적절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 사람이 배신할 필요가 없는 환경, 그런 환경을 설계하는 게 경영자의 올바른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신하면 잃을 게 너무 많게 구조를 짜놓고 반대로 성과를 내면 배신할 생각조차 안 들 정도로 압도적인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게 좀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서로에게 가장 건강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괴로워하지 말자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도 사실 다 비용입니다. 대신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떤 시스템 위에 올려놔야지 내가 덜 불안하고 회사가 더 잘 돌아갈까? 이렇게 드라이한 고민만 딱 해보자는 겁니다. 다음에도 저처럼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을 위해 온갖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를 싹 다 긁어 모아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